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학만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수학만세 나왔네. 반갑습니다. 제가 수학을 싫어해서 수학만세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수학만세 진행을 민우쌤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 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조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네, 두 분 다 깊은 생각 수학학원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 깊은 생각 수학학원에서 얘기하래요. 이제 얘기해도 괜찮다고. 아니, 얘기 괜찮은 게 아니라 얘기를 안 해서 화를 그러신 거였어요. 아니 왜? 네, 대한민국 최고 수학 브랜드에서 일어나는 자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보통 네. 비공개를 하라고. 아니죠. 네. 사실상 뭐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지만 어쨌든 강의적 측면에서는 깊은 생각 수학학원이 어쨌든 많은 학부모님들 세계와 학생들 속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렇죠. 무엇보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를 불러일으킨 공신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이죠. 네, 뭐 두 분 모시고 오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 핫하죠. 네. 시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핫한데 서술형, 네. 수학 서술형 이거 정말 난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저희가 조만간 중간고사도 다가오는 시점에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조희재 쌤은 외모가 정말 마스크를 벗겨보고 싶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칭찬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저희 방송이 큰일 났어 이거. 마스크를 벗는 순간 나는 이제 어떻게되나. 그 전까지 압구정 좀 돌았다가 네. 어떠세요? 예. 저는 서술형을 친구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느꼈던 게 어떤 곳에서는 그냥 서술형 문제를 모아서 그냥 풀게만 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풀지만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곳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 친구들이 수학을 그냥 편하게 여태까지 배워왔던 대로 편하게 문제를 풀면서 서술형 문제 자체를 푸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경우들도 제법 있어요. 그런데 서술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틀리는 부분이 일단 없어야 돼요. 그래서 표기를 하는 것도 정확한 표기 방법을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장 처음은 그런 거를 좀 지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표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수학적 기호를 쓰더라도 그게 올바르지 않은 기호를 쓰거나 그러면 이제 감점이 대일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한글 쓰는 게 그럴 때 한글로 뭐뭐에 대하여라든지 따라서라든지 괜히 기호 쓰면서 잘못 적어서 감점 당하기보단 한글 좀 더 써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잘 안 되죠. 학생들은. 맞아요.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친구들이 습관이 이미 잡혀 있는 게 이제 함수 문자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그거를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생각보다 사소한 부분들이 감점의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x라는 함수를 새로 잡을 때 그럴 때 뭐 그냥 fx는이라고 적어 놓는데 보통 뭐뭐라 하자라는 이 세 글자 더 적어주면 더 완벽하게 감점 요인을 없앨 것 같은데 그런 거 적는 게 까먹고 하죠. 애들은 그냥 문제를 숫자 하나만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해왔던 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들어하죠. 시간 확보도 문제였을 거예요. 그 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 이 한 문제를 더 깔끔하게 적기에는 5분밖에 남지 않아서 일단 적고 보는데 평가 요소라는 게 있잖아요. 이 채점할 때 이 채점 요소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느냐가 사실 관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스텝별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서술형 문제를 가장 완벽하게 풀려면은 머리 꼭대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얘는 이런 조건을 순서대로 풀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켜주는 게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가 요소들을 이제 뭐 학생들이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하면 사실 문제집에 나와 있습니다. 다 주어졌어요. 뭐 되게 단순하게 나와 있고 보통 처음이 그렇죠. 식을 세웠는가 뭐 이런 거에서 뭐 평가 요소 3점 이런 식으로 적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을 써야 되고 어떤 부분이 채점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물론 안 되니까 학원 다니고 하겠죠. 그런 부분을 첨삭을 어떻게 잘 받느냐가 가장 점수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런 것들 이외에 또 우리가 서술형 시험 문제를 학생들이 실제 푸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해력이라고 최근에 표현되어지는 네네. 읽기죠. 예. 도대체 뭘 묻는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서술형 문제를 풀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문해력을 갖춘 학생들만이 사실상 논증의 과정 속에서 수학적 기술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국어 수학의 어떤 융합적 형태에 대한 내용인데, 네. 자,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이 서술형 시험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지대할 것 같은데,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학생들은 이걸 좀 어떻게 단기간 내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잘 못 읽어 막. 네. 읽어도 참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이런 학생들 많잖아요. 네. 너무 많죠. 네. 물론 지역마다 이제 그리고 학교마다 출제되는 이 서술형 문항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문제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런 일반적으로 그 문해력을 묻는 문제들이 사실은 보통 내신 문제지만 모의고사 문제를 좀 숫자를 변형하거나 했던 문제가 많아서 미리 그 문제들을 보는 방향이 제일 좋죠. 네, 그거를 한 번쯤 봤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 그리고 풀이를 본인이 써봤다. 그랬더니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사실은 그만큼 내신 대비 때 많은 문제집을 보면서 본인이 대비를 했냐 안 했냐가 그 문해력 이 수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사실. 익숙함의 차이가 너무 네. 크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점점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사실 한 문제를 볼 때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가 되고 중요한 건 그런 친구들은 세 줄을 못 읽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 요즘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좀 적혀 있으면 그래서 세 줄 요약은 뭐 이런 느낌이 많은데 그런 걸 읽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결국 친구들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것과 그걸 위한 조건들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그냥 글만 읽지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문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그거를 일단은 단계별로 좀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문해력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육적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 이 방송에서 15분 정도 다루는 이 시간에 우리는 다뤄줄 수가 없다. 쉽지 않죠, 그렇죠? 사실. 예. 그러나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있다. 그렇죠. 비슷한 문제가 나오니 좀 미리 보면 참 좋다. 그렇습니다. 익숙함의 문제다. 네.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원래 한 2번 간 길 찾기 쉽잖아요. 맞아요. 예, 시청자분들 잘 보시겠지만 처음 간 길 운전하실 때 너무 낯설지 않나요? 근데 두 번째 가는 길은 좀 어느 정도 편안하고 세 번째, 네 번째 가게 되면 내비 없이도 갈 수 있잖아요. 그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험 대비해서 문해력이 좀 우리 아이가 떨어진다. 그런데도 우리 아이가 좀 중상위권이고 상위권 도약을 좀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서술형 문제, 문해력을 요구하는 난이도의 문제들을 좀 한번 억지로라도 한번 풀어보는 것들, 그런 익숙함을 갖는 것들이 시험 대비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좀 서술형에 대한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죠. 일단 친구들 이제 수학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서술형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일단 글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주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그리고 조건이 뭔지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한 스텝을 밟아나가는 연습을 좀 깨끗하게 하다 보면 그래도 친구들이 조금 더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서술형 대비를 할 때 이제 문제를 보통 눈으로 많이 보고 이 문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네 하고 넘기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네, 직접 먼저 시험 전에 써보는 것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 네, 따라서 꼭 시험 전에 한 하루에 하나 정도는 좀 너무 많죠. 네. 네. 한 3일에 하나라도 어떤 한 문제를 풀 때 그걸 서술형처럼 본인이 연습해 보면 쓰는 데 대한 속도와 시간이 좀 축약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긴 측면 속에서 뭔가에 대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 시를 다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단기간의 시험에서는 익숙함을 추구하기 위한 연습이 훨씬 더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네요. 두 분은 아마 그런 식으로 교재가 만들어져 있겠네요. 그래서 집에 잘 안 보내는구나. 학원들이. 시험 기간에 그래서 학원들이 집에 안 보내는 건가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겠네요. 친구들이 조금 더 수학과 익숙해지고 친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야 되기 그들은 때문에 친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래도 친한 게 좋아요. 인류 문명에 있어서 공통의 언어잖아요. 네. 영어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축약시키는 거라면 수학이라는 것도 역시 인류 공통의 언어죠. 그래서 모국어는 논리의 바탕이고 국영수가 괜히 국영수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